제가 전달이 학원에 실장님이 서로 소통이 좀 안 됐어요. 제가 파이널을 객관식으로 한다. 그거를 모의고사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풀이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소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가 객관식인데, 자, 주간반은 객관식으로 파이널을 하고요. 야간반은 목요일 날 조문예교 설레집으로 파이널을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본인이 이제 단고나 교재 가등 객관식으로 하실지 뭐 예교 설레집으로 할지 둘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교재.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신 분은 요걸로 단고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책이 지금 다 준비가 되셨죠? 준비가 됐고, 오늘 이제 혹시 전달이 안 된 관계로 뭐 책이 없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동강으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진행입니다. 강의 진행. 총 3교시예요. 총 이제 3시간 해가지고 오늘 수업이 끝나게 되는데, 자, 1교시는 처음부터 이제 인지까지. 2교시 그 뒤 입양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 조문, 예규, 특히 이제 예규 위주로. 뭐 조문은 몇 개 안 되죠. 조문은 뭐 지금 뭐 거의 다 아는 거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중요 조문은 몇 개 안 돼요. 뭐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예규. 우리 시험에 예규가 한 6문제가량 나옵니다. 6, 7문제가량. 그러니까 요거만 알아도 우리 시험 합격하는데 합등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죠. 요거를 확인을 하고, 마지막 이제 3교시 때 이 객관식에 있는 도해 도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조문 예규 정리된 것이죠. 중요 조문 예규가 정리된 거. 그러니까 자, 이번 수업에는 조문하고 예규를 먼저 보고 도해 도표를 나중에 제가 보여줍니다. 자, 이번 주에 파이널이 끝나고 이번 주까지 끝나면 2주가 남나요? 이번 주까지 끝나면 그러면 이제 2주 동안 파이널 뒤에 2주. 이때 이제 8과목 정리를 할 것인데, 여기서 가등은 이제 본인이 2, 3회독을 해 나가야 되죠. 할 때 이제 시간 배정을 하면 돼요. 자, 오늘 3시간에 끝냅니다. 끝내면 그 뒤에 이제 내가 2회독을 잡았든 3회독을 잡았든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1회독. 나머지 뒤에 30분. 1회독. 시간이 나면은 여기에서 1회독을 추가로 해서 이 정도 시간 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번에 객관식을 총 12시간가량 걸쳐가지고 풀었어요. 여기서는. 그거를 줄이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여기서 책을 보실 때, 가등을 볼 때는 가능한 하면 도해도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이에요. 본인이 이게 좀 잘 안 들어온다.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다. 어차피 이게 조문 예규단 말이에요. 요거 먼저 보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요 페이지를 다 써줄 겁니다. 어차피 객관식 때 다 별 표시 해놨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위주로 보면은 시험 보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 페이지를 제가 여기에 써놨어요. 써놨고, 나머지 페이지는 제가 쭉 넘어가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나머지 페이지는. 자, 3페이지서부터 1번 문제,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여기 이제 신구조문 대비 문제였었고요.
3번 문제. 이제 가등법에 이제 효력이 미치는 범위,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국내에 있는 자면 누구에게나, 또 시간적으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 떠올리면 되고, 4번 문제. 이제 등록사무의 관장 처리 감독입니다. 자, 현행법은 대법원이 관장토록 하여 국가사무하였고, 비용도 국고보조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대법원장이 실제 처리 권한을 시구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적인 사무처리는 시구읍면장이 처리한다. 시구읍면장. 그러니까 도지사 군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시구읍면장, 또 없을 때는 넘버 2, 부시장, 부구청장, 부읍장 등이 자기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돼요. 자기 명의로 처리하는 자. 근데 이제 구체적인 현실적인 사무처리는 담임자를 임명을 해가지고 담임자로 하여금 시구읍면장의 명의로 사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출장소장,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자기 명예예요, 화성시장 명예예요? 시장 명의라고 했습니다. 자, 별도로 대행관서, 동해장과 제해공관장이 있죠. 동해장, 제해공관장은 자기 명의로 사무처리하되 법규가 정한 사무처리만, 즉 등록부 작성 기록은 할 수 없고 담임자 둘 수 없다고 했어요. 자, 동해장은 출생 사망 신고에 한하고 제해공관장은 제해국민의 신고를 처리하되 등록부 작성 기록은 할 수 없다. 자, 다음 7번 문제. 6번 이제 감독이고 7번 문제. 등록부하고 폐쇄 등록부. 자, 여기서 기억할 게 1국민 1등록부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국민이란 우리나라 국적 보유자로서 생존하고 있는 자가 등록 적격이 있다.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태아나 외국인은 등록 적격이 없으므로 등록부를 가질 수 없다요. 따라서 태아나 외국인에 관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만 태아 외국인에 관한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등록부 작성 기록을 할 수 없으므로 특정 신고 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게 되죠. 자, 다음 8번 문제. 등록부 제작성입니다. 자, 등록부 제작성 해설 예규. 자, 제작성 사유가 1호부터 6호까지 1, 2, 3호가 같은 취급, 4호, 6호가 같은 취급, 5호가 멸실이었어요. 자, 4호가 잘못 이기, 6호가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즉 2기 가정에서 가족이 누락이 된 경우, 즉 4호, 6호는 잘못 이기 누락이에요. 즉 등록부 정정사유예요. 정정사유. 잘못 이기 누락. 직권정정사유이죠. 이때 제작성 절차는 5호를 뺀 나머지는 전부 공통이 되었어요. 5호 뺀 나머지 1호부터 3호 그리고 4호, 6호. 자, 3조 1항을 보면 이해관계인이 시구읍면장에게 제작성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5조 1항에서 시구읍면장이 감독법원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죠. 시구읍면장이 감독법원에 승인 신청. 그러니까 3조 1항, 5조 1항을 쭉 보면 돼요. 자, 아래 5조 1항 아래 선례입니다. 5조 1항 아래 선례. 제작성 신청인에 대한 등록관서의 불승인 결정 통보는, 그러니까 불승인 결정은 감독법원이 시구면장이 다시 신청인이었던 이해관계인에게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오게 되는 것이죠. 등록관서의 불승인 결정 통보는 이를 신청에 대한 불수리 처분으로 볼 수 없다였습니다. 볼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불승인 결정 통보는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법원이 했던 것이죠. 법원이 했던 거 볼 수 없으므로 가등법상의 불복 절차는 시구면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어야 되는데 그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수리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복 절차로도 다툴 수 없다였어요. 자, 다음 페이지 2항. 이제 5호 멸실입니다. 멸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직권으로 멸실 고시를 한 뒤에 제작성을 하게 된다. 6조 1항. 제작성 시 2기 범위는
멸실 고시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된 해당 등록부 기록사항과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즉 예컨대 혼인 무효가 된 경우 정정이 된 기록사항이 혼인이에요. 정정에 관한 기록이 혼인 무효예요. 혼인과 혼인 무효가 된 경우에 이것도 이기를 해야 돼요? 이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기하지 아니한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자, 6조 사망 등록부 제작성한 경우에는 등록부 2번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 2번란에 제작성 사유를 기록한다. 자, 2번란에는 등록부 작성 및 폐쇄에 관한 사항과 1번란 기준지 지정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해요. 거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2번란에 기록이 되고 아래 사항 1호부터 4호까지 및 6호로 제작성 절차를 완료할 때 이제 기존의 등록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성이 된 경우에 1국민 2등록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등록부는 폐쇄를 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 8조 1항 이제 1호부터 3호까지만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이죠. 1호부터 3호까지 예컨대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 범법 행위로 인하여 등록부에 잘못 기록이 된 경우 사유로 제작성 절차가 완료가 되어 폐쇄 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등록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증명서로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이 4호, 6호로 제작성, 폐쇄 등록부 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르다. 요거 하나 구별해 두면 되겠고 이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0번, 11번 이제 각종의 부책과 서류입니다. 우리 등록 절차에서 이제 도해도표에서 이제 쭉 정리가 될 것인데요. 뭐 불수리 신고 서류도 있고 특종 신고 서류도 나오죠. 그 기록을 마친 신고 서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때 이제 특종 신고 서류 10번, 11번 특종 신고 서류. 특종 신고 서류란 수리 후에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부 작성 기록할 필요 또는 작성할 수 없는 신고 서류. 예컨대 태아 외국인에 관한 신고를 특종 신고 서류라고 한답니다. 태아 외국인. 자, 구별할 것이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특종이에요, 일반이에요? 재외국민은 일반이에요. 국민이기 때문에 등록부 존재하는 자예요. 자, 외국인하고 재외국민 구별을 해두고 부미정과 명미정이 있어요. 출생에서 부미정. 자, 부의 친생 추정이 경합이 되어가지고 부를 정할 수 없을 때 부미정의 출생신고는 일반이에요, 특종이에요? 특종이에요. 구별할 것이 명미정. 이름을 정하지 못했을 때 출생신고. 그것은 일반이었어요. 일반신고. 자, 그거 구별해 두시면 되고, 해서 1번 예규 125호 태아에 관한 것 특종이죠. 다음 2번 예규 부미정입니다. 부미정의 출생신고는 특종이다. 특종. 자, 3번 예규 303호 이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인지 입양 혼인이냐? 그거는 일반이었었죠. 근데 양쪽 모두 외국인일 때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인지 입양 혼인은 특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쪽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인지 입양 혼인은 일반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옛날에는 이제 혼합이었지만 지금은 일반.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 인지 입양 혼인은 특종입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가서 각종 이제 등록부 등의 공개입니다. 이제 결과물이 등록부하고 폐쇄 등록부이죠. 그래서 이제 20페이지에 있는 표는 앞에 도해도표에 반복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되고 이제 13번 문제 해설을 봅니다. 22페이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특징 해가지고 5종. 자,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쭉 나오는데, 자, 1, 2, 3, 4번 란 중에서 몇 번 란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먼저 1번 란, 기준지란과 3번 란 중에서, 특정 등록사항 란 중에서 본인은 모든 증명서에 공통이 돼요. 모든 증명서에 공통이 되고, 2번 란은 무슨 증명서에서만 설치가 되어 있죠? 기본 증명서에서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1번 난 존재하고 2번 난 존재하지 않고